우리 지난 시간에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표본 평균의 우리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죠.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 X바니까 얘 분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샘플 사이즈가 증가할 때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때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거를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티어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의미가 뭐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의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얘 임의의 분포를 따라요. 그때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이런 모집단인데 여기에서 샘플을 우리가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샘플들의 평균을 계산해 봤어요. 요 값이 얼마일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할 텐데 요 값이 얼마일지는 이 샘플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특정한 형태의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X바가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요 X바의 중심은 뮤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분산이라고 그러면 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 정도에서 X바가 나오고 그때 분포의 모양은 정규 분포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우리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즉 X바가 어떤 값이 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식의 분포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표본 평균이 아니고 그럼 표본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표본의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인데요. 뭐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얘입니다.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요. 어쨌든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제가 표본을 이렇게 얻었어요. 샘플 사이즈가 n인 표본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s제곱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s제곱이 얼마의 값이 나올까가 궁금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역시 x바와 똑같이 뭔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분포에 따라 나올 텐데 얘 또 중요한 거는 분포는 어떻게 되냐? 모집단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매우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평균, S제곱의 평균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제곱이 우리가 샘플을 얻을 때마다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러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값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얘의 개략적인 분포는 알 수가 있는데 걔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이번 그 강의에서는 제외하고 다만 S제곱의 중심, 중심인 S제곱의 평균 얘는 얼마가 되냐?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많이 나올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돼? 모집단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이 된다. 아주 이런 좋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분산 S제곱이죠. S제곱은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 편차는 원래 값에서 X바를 빼는 거죠. 그거의 제곱. 을 다 더해서 그거를 개수로 나눈 건데 표본이니까 n-1개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죠. 요거의 평균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같이 계산해 보죠. 요거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번 요거는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얘는 서메이션 xi 빼기 x바의 제곱을 n-1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1이 숫자죠. 그러니까 expectation 밖으로 나가서 얘는 n-1분의 1에다가 expectation summation xi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summation xi 빼기 x바의 제곱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summation의 뭐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곱하기 뒤에 거 x바 xi 하고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계산해 보면 서메이션이니까 요렇게 다 서메이션을 안으로 배분해 주면 되겠죠. 그럼 서메이션 xi 제곱 빼기 숫자니까 서메이션 밖으로 나가고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니까 요 i만 걸린 게 서메이션 안에 들어가고 얘는 i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 x바의 서메이션 xi 그다음에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i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로 보고요. 서메이션 x바의 제곱이니까 x바의 제곱을 n번 더하는 거니까 n 곱하기 x바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i 제곱 뭐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겠고요. 얘를 잘 보시면 서메이션 xi라는 거 우리 x바하고 여기 서메이션 xi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x바는 n분의 1의 서메이션 xi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메이션 xi라는 거는 n 곱하기 x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메이션 xi가 n 곱하기 x바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배의 n 곱하기 x바니까 x바의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n x바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간단히 해보면 요거 간단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서메이션 xi 제곱 빼기 n 곱하기 x바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간단히 해봤으니까 다음에 expectation 한번 붙여볼게요. expectation of summation xi 빼기 x 바의 제곱입니다. 얘는 요걸 우리 간단히 했으니까 안에다 집어넣어보면 summation xi 제곱 빼기 n 곱하기 x 바의 제곱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우리 한번 그 계산을 해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expectation도 역시 이 안쪽으로 이렇게 summation처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expectation summation xi의 제곱이에요. 얘를 한번 풀었으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x1의 제곱 더하기부터 해갖고 샘플 사이즈가 n이니까 xn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expectation x1의 제곱 쭉 해갖고 다 더하기 xn의 제곱의 expectation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죠? 랜덤 샘플이라고 그랬죠. 랜덤 샘플은 x1부터 xn이 어떻게 하다고 IID 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평균과 분산이 다 똑같고 분포도 똑같아. 그리고 서로 독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모든 평균이 다 똑같이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x의 제곱에다가 그 모집단에 예, 값의 제곱한 거의 평균에다가 그게 n개가 있으니까 n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나요? 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앞에 거는 n 곱하기 expectation of x제곱 빼기 얘는 n이 숫자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expectation x바의 제곱 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하고 x바 제곱의 각각의 평균이 있네요. 예, 요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x제곱 요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냐? x제곱의 평균에다가 x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예, 요거 뭐 베리언스의 간편식 이런 거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결국은 expectation of x제곱. 요거는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variance of x 더하기 expectation of 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variance of x는 시그마 제곱이고요. 모집단의 베리언스니까. 그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의 제곱이니까 평균은 뮤니까 뮤 제곱.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x바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얘도 똑같습니다. x바의 분세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x바 제곱에다가 x바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얘를 뒤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x바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variance of x바에다가 더하기 x바의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바의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x바 평균은 뮤고요. 그렇죠? x바의 평균은 뮤고 그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뮤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 곱하기 x의 제곱. x의 제곱은 매 평균은 이거죠. 시그마 제곱 더하기 뮤 제곱이 될 것이고요. 빼기 n에다가 x바 제곱의 평균은 방금 계산한 것처럼 n분의 시그마 제곱 더하기 뮤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걸 간단히 해보면 n 시그마 제곱 더하기 n 뮤 제곱이 되고요. 얘는 n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 남고 빼기 n 뮤 제곱이 나가네. n 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결국 얘는 n 시그마 제곱 빼기 시그마 제곱만 나오니까 n-1의 시그마 제곱이다. 그렇죠? 요게 n-1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어떻게 되나요? n-1 빼기 1분의 1에다가 expectation 요거 안에 들어간 거 예, 요거를 계산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n-1분의 1 곱하기 n-1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n-1 약분되고 남는 거는 시그마 제곱이 되네요. 아, s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 되는구나. 예, 이거를 우리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를 뭐 좀 간단하게 해놓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앞으로 요 정도의 어떤 그 전개, 이거는 우리 그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표본 분산에서 그 분산 계산할 때 n 대신 n-1 요걸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df라고도 씁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n-1개 데이터와 표본 평균을 알면은 나머지 1개 데이터 값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러니까 그 xi 빼기 뮤 요거의 제곱의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데 요거를 아니까 x1부터 xn이 있을 때 나머지 1개 n개가 아니고 n-1개의 값하고 뮤를 알면은 나머지 1개의 값도 자동으로 아니까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하는 데이터는 n-1개다. 그래서 요거를 자유도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사용고 방금 얘기한 게 있습니다. 표본 분산의 평균을 취했을 때, 즉 n-1로 나눈 거에
요거의 평균을 취했을 때 모분선과 동일하게 되려고 그러면 n-1로 나눠져야 된다. 즉 요걸로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표본 분산에서 n 대신에 n-1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샘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S제곱을 계산했어. 근데 S제곱이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 다양하게 값이 나오지만 이 나올 수 있는 값의 중심, 그걸 평균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돼요? 네,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 샘플의 표본, 즉 표본의 분산 값을 구했더니 걔의 중심은 모집단에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중심이 요거라는 얘기는 요 근처의 값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제곱을 갖고 이게 시그마 제곱일 겁니다라고 추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 S제곱이 시그마 제곱 근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표본 비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A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단이 있는데요. 모집단에 0은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 A정당은 1은 지지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의 데이터가 0하고 1로 쭉 이루어졌다고 해보고요. 그때 1의 비율,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 즉 1의 비율을 우리 파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얼마가 된 표본을 끄집어냈어요.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표본에서의 우리 비율, 그리고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죠. 표본에서 관심 있는 거의 비율. 요거는 전체 표본이 6개 중에 관심 있는 게 3개가 나왔으니까 6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샘플이 사이즈가 n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n개가 있어요. 0, 1이 막 n개가 있습니다. 자, 그때 p를 계산해봤어. 그럼 이 p 값은 얼마가 나올까? 이게 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근데 얘의 평균 분산 앞에 거 한 것에 의하면 그 다음에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세 개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크다면 이게 간단하게 정기 분포가 된다라는 것과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p 값은 어느 값이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샘플마다 아주 다양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얘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되고요. 중심은 어떻게 되고요. 표준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 언제 샘플 사이즈가 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얘에서 표본 크기를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표본에 포함된 1의 개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앞에 얘에 의하면 여기서 x는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x는 뭐 2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에 포함된 1의 개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yi를 표본에 속한 i번째 개체의 값이라고 해보죠. 0 또는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얘에서 y1은 0이 되고 y2는 1이 되고 y3는 1이 되고 이렇게 되죠. 0, 1, 1. 그 다음에 네 번째 뽑은 거는 0이 되고 다섯 번째 뽑은 거는 1이 되고 여섯 번째 뽑은 거는 0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를 y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x라는 거는 1의 개수니까 이걸 다 더하면 그게 x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표본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 다 더하면은 y1부터 y6까지 더하면 이게 3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3이 나옵니다. 요거를 샘플 사이즈 6으로 나누면 6분의 3 이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이 들어있는 거의 비율. 그래서 6분의 3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얘는 n분의 데이터를 다 더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y바라고 볼 수 있겠죠. y의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는 표본 평균의 분포. 이게 표본 평균인 거죠.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샘플 사이즈가 커질 때 정균포를 따르고 그때 평균은 뭐예요? 얘네들의 평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되는데 평균 요 n분의 y1 플러스 yn 요게 p가 되니까 y바의 평균을 평균을 uy바 죄송합니다. 평균을 uy바라고 하는데 y바가 결국은 p가 되는 거니까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나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분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봤어요. 왜 이렇게 되냐고는 중심극한 정리에 저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yi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요 샘플이 0이냐 1이냐라는 거죠. 그럼 모집단에서 눈을 감고 추출을 한 거예요. 몇 개 추출했어요? 한 개를 추출한 거야. 그때 얘가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한 개 추출했는데 그 1이 나올 확률이 파이야. 그런 경우에 이게 0이 나오냐 1이 나오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베르누이 시행이 되는 거고요. 베르누이 시행은
그 바이노미얼 분포에서 한 번 시행한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y의 평균은 뭐가 되냐?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p가 돼요. 그렇죠? 나올 확률 파이가 되겠고요. 자, n 곱하기 p죠. n 곱하기 n이 1이니까 1 곱하기 파이. 그래서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np 1-p니까 n이 1이고 p 그 다음에 1-p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y의 평균과 분산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y의 평균과 분산이 아니고 p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근데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y를 다 더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n분의 y1부터 yn 이걸 다 더한 거에 평균과 분산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이게 서로 y라는 게 서로 독립이죠.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은 n분의 1에다가 y 평균을 n개를 더한 거니까 n 곱하기 y의 평균 이렇게 돼서 요거는 nn 약분돼서 y의 평균만 남고 결국 파이가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베리언스니까 n이 밖으로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가죠. n 제곱분의 1에다가 각각의 더한 거의 베리언스는 독립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각각의 베리언스 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n개니까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n이 약분돼서 얘는 n분의 1의 베리언스 y인데 베리언스 y는 뭐라고요? 파이 1-파이. 파이 1-파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n분의 파이 1-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샘플에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샘플을 뽑았어요. 그렇죠? 예, 요 샘플을 뽑았는데 요 샘플에서 관심 있는 거의 비율을 P라고 그러면 P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P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중심이 파이이고 그 다음에 요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분산이 n분의 파이 1-파이인 요 분포의 값들 중에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요런 분포를 따르면서 값이 나와요. 어떤 값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요 중심에 있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예,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한번 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스스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요. 얘가 어떤 분포를 따라요? 모르겠어. 근데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런 분포를 따라요. 근데 여기서 샘플을 뽑았습니다. 예, 샘플을 뽑았는데 이 샘플에서 x바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얘가 특정한 분포를 따라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심은 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그 분포의 모양은 정균포가 된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값이 요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제곱을 계산해 봤어. 얘도 어떤 값인지 몰라요. 근데 분포하고 분산은 너무 복잡해. 하지만 얘의 평균을 계산해 봤어. 중심. 평균이죠. 네, 요거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 즉 어떤 분포인지 모르겠지만 값이 막 다양하게 나올 텐데 요거의 중심이 시그마 제곱이 돼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시그마 제곱 근처에 s제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거의 비율을 계산해 봤어요. 요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되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중심은 파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n분의 파이 1-파이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값이 여기 근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 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표본 평균, 분산, 그 다음에 비율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얘가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라서 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첫 번째 거 샘플 사이즈가 클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도 샘플 사이즈가 클 때 이렇게 되는데 샘플 사이즈가 크다는 게 어느 정도 커야 되냐?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개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확실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경험상 이렇더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